바뀌지 않더라고요. 빗물 저류 상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갔다가 그 갇힘 사고가 이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기레기다 이런 얘기도 듣긴 하지만 가장 힘이 빠질 때, 가장 회의감이 들 때가 바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물막이 철판이 터져버렸고 바닥에 쓰러져 탈출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펌프장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 세 분이 숨졌습니다. 일하다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일하는 곳이 지하의 배수 터널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이 빗물에 휩쓸렸습니다. 터널 안에 뭐 특별히 이상 없는지 확인차 들어간 상황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와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폭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딱히 대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기술적인 폭우가 바른 대처 방안이 빨리 나오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강행했고요. 구청은 시공사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여니까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공사는 알리지 않았어요. 아직 현장에 작업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터널에 내려간 작업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화가 나요. 2013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노량진에서 배수지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노량진에서 일어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 7명의 사망 실종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현지 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지 기자. 예. 지금 저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인데요. 상수도관 끝부분에 설치된 철문이 유입된 한강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긴급 구조된 조모 씨가 숨지고 인부 6명이 수몰된 상황입니다. 예. 목동 펌프장 사고가 나서 그 현장 브리핑을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사고가 난 날짜, 장소, 숨진 사람 이거 말고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이번이 양천구청이었다면 그때는 서울시였는데 그때도 역시 폭우가 많이 내렸고요. 폭우가 쏟아져서 방류량이 막 느는데도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시공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이 상황을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이런 연락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공사장 인부들은 한강 수위가 부쩍 오르는 상황에서도 안전에 유의하는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 등 관리감독 부서에서 수위 정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유족들의 표정과 누가 알려만 줬으면 우리 아저씨 왔을 텐데 우리 아저씨 아직 저기 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시, 시공사, 하도급 업체 요 셋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했고요. 그 결과는 하도급 관리자에게 물러가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시공사 현장 소장이랑 책임감리관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는 해요. 하지만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2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 측 책임자도 재판에 넘겨지긴 했대요. 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시나 구, 도, 시공사도 끼고 또 여기서 하도급을 주게 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되면서 책임자나 관리자를 뭔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든 부분,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끊이지 않는 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원청의 책임이냐 하청의 책임이냐 명확한 관리자 책임자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할 사람도 매뉴얼을 만들 사람도 없었던 거고 안전장치, 안전장비, 대피소마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 많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고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터는 안전한지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인명피해가 크게 되는 사고들의 공통점은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대피하려고 비상구문을 열었는데 온갖 자재들이 산적해 있다거나 그게 비상구가 아니라 창고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사고는 날 수 있어요. 특히 폭우 같은 거 인간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사실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생명을 잃게 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보게 되신다면 한 번쯤은 내가 일하는 곳의 안전은 어떤지, 중간 관리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에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변한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꼭 만나요. 안녕.